자, 이어서 바로 일발장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GPU 했죠. 그런데 이제는 구글의 추론 칩입니다. 뭐 GPU처럼 만물 박사는 아니지만요. 학습하고 연산 추론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디에서도 빼놔도 손색이 없다는 바로 이 TPU가 세상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뭐 제미나이 3 구글 폭등이고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를 좀 찬밥을 두면서 구글과 이 TPU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간밤에는 이 AI 칩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도 사실 오늘의 랠리에서는 약간은 그래도 뭐 한 2% 정도 오르긴 했어요. 올랐죠. 개장 초반에는 네. 막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네, 했었거든요. 근데 한 2% 정도 이제 반등을 했고 더 이제 위협적인 건 오픈 AI죠. 네. 가장 좀 마음이 급한 건 오픈 AI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원래 원조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딥마인드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세돌 구단과 우리가 이제 바둑 대결했던 거. 예. 그때 처음부터 AI가 이제 사람을 이기는구나라는 걸 이제 또 우리가 인식을 좀 하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그 딥마인드가 구글의 이제 자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오픈 AI가 2022년에 챗GPT라는 걸 공개하면서 AI의 판도가 완전히 좀 바뀐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또 구글이 이 TPU를 상당히 좀 빠르게 이제 발전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했어요. 이번에 제미나이 3.0에 대해서 샘 올트만이 그냥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단기적이지만 오픈 AI가 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제미나이 이제 3.0의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좀 좋았고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론과 학습을 모두 이제 담당하는데 TPU를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오픈 AI가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AI 뭐 생성형 AI를 설계하고 가동할 수 있는 역량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엔비디아에 상당히 많이 의존해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이제 GPU에 많이 의존해 있다 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문제를 이제 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AI 버블론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됐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TPU, 이 성능이 이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올라와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 TPU를 활용해서 제미나이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외부에 TPU를 판매하겠다라고까지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밤에 알파벳 주가가 한 6%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그리고 TPU를 이제 공동 설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컴 브로드컴도 주가가 11%가 이거죠? 넘게 이제 급등을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요 사건이 어찌 보면 그야말로 이제 에이직 반도체 이제 새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다라는 걸 알파벳과 이제 브로드컴이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다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일단 HBM도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마이어 200 공개하면서 HBM 탑재량을 288기가와트까지 이제 올린다. 늘린다라는 걸 네. 이제 발표를 기가바이트까지 늘린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었고 뭐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MTI 이제 3.0 이제 버전에서 사실상 이제 LPDDR5 대신에 HBM3E를 탑재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구글도 3나노 공정을 적용해서 이제 TPU 공정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 HBM 용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HBM 용량을 대폭 늘리면서 제미나이 3.0이 이제 성공했다. 늘릴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예, 평가를 예, 받고 예, 있기 때문에 예, 뭐 예. 1차적으로는 오늘 HBM 진영의 네. 이제 종목들,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뭐 PSK 홀딩스 등등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다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저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두 가지가 좀 떠올라요. 이수페타시스는 당연히 뭐 구글에다가 뭐 MLB를 그렇죠. 직접 공급하는 네, 기업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이수페타시스와 대덕전자가 이제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리노공업이라는 기업. 네. 최근에 제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도 리노공업 어마어마한 이게 실적 성장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이직의 시대가 오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에이직은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스페시픽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어떤 AI 워크로드에 이제 가장 좀 적합한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이게 특히나 또 GPU는 범용성이 강점이지만 사실 전력 소모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이직 반도체 특히 TPU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도 많이 좀 줄이면서도 학습과 추론을 이제 다 담당할 수 있는 월등하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에이직 반도체가 많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고사양의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능의 이제 IC 테스트 소켓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노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좀 수혜가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설계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주목을 좀 받는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했던 어떤 생태계가 그렇죠.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TPU 생태계에 대한 이제 네. 주목이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간 상승했던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른 식의 반도체 업종의 이제 흐름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 쏘아오른 이 TPU가 AI 산업 전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간밤에도 브로드컴이 11% 급등으로 알 수 있듯이 물론 당연히 우리 HBM, SK 하이닉스는 네. TPU에도 여러분 왕창 들어갑니다. 네. 이게 있어야 추론도 가능하게 되는데 방금 영미 매니저가 몇 가지 수혜주들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는 이미 이제 구글에다가 네. 제품 납품하고 있는 쪽이고 이제 하나하나 스페시픽하게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리노공업 그동안이 핀 방식들 무시당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새롭게 이 테스트하는 리노공업의 리노핀도 어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 TPU 라인들이 좀 새롭게 힘을 좀 줬으면 합니다. 현재 시각 삼성전자도 3.9%, SK 하이닉스는 4%대 올라가고 있고요. 프리마켓에서 소부장들 라인들도 다 괜찮습니다. 자, 지금 리노공업이 6.5%대가 가고 있고 ISC도 소켓 방식이죠. 이 테스트 ISC 역시도 지금 5%대 가고 있어서 오늘 소부장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와 이 칩 얘기가 나와서 칩 얘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칩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하면서 분주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간밤 얘기 보면 AI5가 테이프 아웃했다. 네. 이제 설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테이프아웃에 좀 근접했다라고 근접했다. 하고 아직까지 완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양산을 할지 아니면 이제 차량에 본격적으로 AI5 칩이 탑재가 될지는 아직은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AI5 칩이 테이프아웃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6 칩에 착수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큰 한 6%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총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자기 머릿속에는 온통 AI 칩 생각밖에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결국 AI 그 5 칩의 설계가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이제 발표가 네.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 AI6 칩은 AI5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칩이 자체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모든 라인업에 다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차량에는 물론이고 또 로보틱스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연산과 추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확충에도 AI6 칩과 5 칩이 바로바로 이제 탑재가 네.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테슬라도 자체적인 이 AI 칩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양산을 뭐 TSMC도 어느 정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삼성에 도맡아 할 AI5 가능성이 받는 높다. 거죠, 맞습니다. 물량. AI5 그리고 AI6 칩 네. 그리고 결국 설계 단계부터 이제 AI6 칩은 삼성이 또 참여를 전자가.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의 어떤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매출 저가 2026년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사실 애플이 사실 그 나스닥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기업 다 6%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젠수왕 CEO가 또 이제 AI 거품론을 좀 불씨시키는 이제 주요 주주들에게 7페이지의 어떤 강력한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한도 또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AI 투심을 좀 회복했는데 일단 우리가 좀 가장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딱 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수요 둔화 관련해서는 신제품 블랙의 출시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물량을 비축한 것뿐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매출 채권이 외상이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은 한 53일,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53일인데 과거에는 평균 52일이고 전분기가 54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그 외에 또 지금 이제 순환금융 구조, 그러니까 오히려 엔비디아가 이제 그 엔비디아 투자를 오픈AI 하면은 사주면서 또 칩을 또 이제 다시 받고, 공급하는 그래서 순환금융 그 구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조적인 매출 불리기가 불가능할 뿐더러 총 매출의 3%에서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다라고 조금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결국 AI 섹터, AI가 전반적으로 큰 시세가 분출되었고요. 그 안에 사실 AI의 어떤 기술 집약체가 결국 로봇과 또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또 이제 테슬라가 자체적인 또 AI 칩 개발 또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양산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 그리고 이제 최종 설계 또 테이프아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국면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이제 테슬라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저는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향 관련된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맞아요.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생산 설비 투자의 증착 장비 워닝 아이피스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워닝 IPS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가
H밴뿐만 아니라 또 메모리도 공정에도 가장 이제 핵심이고 또 그리고 파운드리 이제 설비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 또 특히 원희 와이패스 같은 경우는 삼성의 어떤 주요 고객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제 수주의 가장 우선권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희 와이패스 그리고 삼성의 이제 대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 AD 테크놀로지, 뭐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같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칩입니다. 또 칩 얘기인데요. AI5의 실질적인 생산은 TSMC도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 파운드도 물량을 받고요. AI6는 설계부터 맞습니다. 생산까지를 오롯이 삼성전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향 쪽들 파운드리도 좀 봐야 되겠고요. 에이직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네. 바로 에이직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항상 기대감이 돼서 이런 날들, 좀 칩 좀 가는 날들은 우리 에이직 쪽도 그렇죠. 들썩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향 파운드리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에이직 반도체라든지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항상 이런 이제 에이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던 네. 기업이죠. 결국에는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9월, 10월 달에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그 랠리에 이제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철저하게 좀 소외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 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AI5에 대한 설계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됐고 AI6 칩에 대한 이제 또 설계까지 이제 시작을 착수한다고 한다.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화성 공장이 이제 분주해진다라는 건 예. 미국의 이제 테일러 파운드리 이 공장에서 이제 AI6 칩을 이제 생산을 하기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완전 풀 가동이 이제 그렇죠. 되기까지는 내년 이후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 화성 공장에서 AI5 칩 생산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최적화가 되면 이제 AI6 칩부터는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이 공장에서 본격적인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청사진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이제 화성에서 일단 AI5 칩 일부를 생산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삼성향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이제 기업들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비상장 기업이긴 합니다만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퓨리오사 여러분들 요 이름조차도 오랜만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만큼 좀 이런 이제 AI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 설계하는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새삼 이제 간밤에는 뭐 테슬라의 AI5, AI6 그리고 이제 구글 알파벳의 이제 TPU, 그러니까 범용 GPU의 시대에서 이제 진짜 에이직 반도체로 이제 맞춤형. 시대가 전환된다라는 걸 오늘 이제 알파벳이 막강한 어떤 제미나이 3.0 어떤 성능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비상장 회사긴 합니다만 리벨리온과 그러면 퓨리소 AI의 이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분명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제가 좀 말을 아끼던 이유는 제가 준비해온 알겠습니다. 종목이 바로 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한발 종목, 일발 종목으로 이제 준비해온 종목으로 잠시 후에 제가 좀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게다가 또 테슬라는 또 일론 머스크가 SNS에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우리 준호 매니저가 늘 하던 이야기를 맞습니다. 또 자기가 써서 오늘 자율주행도 한번 보시고요. 2차 전지까지도 훈풍이 좀 부는지도 한번 확인하십시오. 유럽도 난리가 났답니다. 막 네덜란드도 우리도 자율주행하고 싶다. 막 하도 그 도로 교통국에 전화를 하니까 네덜란드 정부에서 전화하지 마라. 우리도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자율주행의 시대도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이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일발은 김현미 매니저님과 생각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리노공업이라는 네, 기업을 리노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테스 소켓 관련된 이제 가장 이제 핵심 기업 중에 이제 리노공업이 가장 대표고 결국 이제 주요 매출 품목만 본다고 하더라도 PCB 기판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리노핀 관련 검사 소모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검사 부품인 IC 테스트 소켓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고마지 이제 소모품을 공급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 결국 이제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자체적인 AI 칩 설계에 있어서 테스 소켓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3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태고요. 리노 소켓과 리노 핀이 동반 지금 매출 성장을 좀 견인을 하면서 결국 AI 시장 개화 이후에 지금 외향적인 성장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고 또 그리고 견조한 어떤 이제 재무 구조 속에서 또 이제 주주 환원책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마찬가지로 4분기는 약간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이 계속 유지될 전망인데 지금 이제 많은 이제 AI 기업들 또 솔루션 기업들이 다양한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AP 기업들의 선단 공정 채택 경쟁이 더욱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장용 반도체 그리고 또 AI 반도체 업체들이 거래처가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노공업의 2026년도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더욱더 가파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포고핀과 그리고 러버 소켓 관련해서 실리콘 러버 소켓 관련해서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실리콘 대표적인 차이가 실리콘 러버 방식 ISC가 가장 이제 대장주잖아요. 근데 그 실리콘 러버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량만 생산했을 때는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맞춤형 반도체 시대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포고핀 방식이 계속 채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간밤에도 브루드컴이 거의 11%대로 사실 AI 또 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브로드컴과 손잡고 또 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맞춤형 반도체 또 이제 에이지 반도체에 관련된 앞으로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결국 그에 따른 어떤 이제 테스트 소켓 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케바케잖아요. 맞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관련해서는 포고핀이 채택되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1위의 이제 포고핀 기업인 리노공업이야말로 2026년도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의 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실리콘 러버 방식과 그리고 이제 포고핀 방식의 이제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존도 지금 AI에 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브로드컴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하기도 했고 그랬죠. 서버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투자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테스트 소켓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어떤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어떤 개발과 그리고 수직 계열화의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테스트 소켓 그리고 고마진 소모품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게 일단 뭐 장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설비 투자할 때 또 그리고 증설할 때 그리고 공장을 신설할 때만 처음에 투입되고 또 한동안은 또 이제 우리가 매출 성장세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건데 고마진 소모품인 어떤 이제 소켓 기업들은 결국에 이제 매출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반도체, 자체적인 AI 칩 개발에 있어서 테스트 소켓 기업들이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리노공업 탑픽 정보 선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리노핀, 포고용 핀의 리노공업. 리노공업 보고 있으면은 인생 네.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 GPU 시대 왔을 때 맞습니다. 리노공업 얼마나 처참하게 좀 외면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만물 박사들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제는 하나를 더 깊숙하게 파는 네. 이 TPU 시대 맞춤형 반도체 오면서 리노공업도 재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일단 가격적이 8%, 9% 가까이 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좀 네. 가격을 좀 정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죠. 61,400원인데요. 6만 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목표가는 일단 6만 8천 원 말했었는데 7만 원으로 좀 상향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도 5만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에서 너무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9.5%대 급등하고 있는 리노공업인데 6만 원? 네, 미만. 밑에서 네. 한번 잡아보자. 또 이렇게 또 가격 전략까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프리마켓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달려가고 있고요. 3%, 4%대.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들 뒤쫓아서 쭉쭉쭉 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쪽 가고 있고 역시 가온칩스, 에이직랜드들이 에이직 반도체들, 디자인 하우스들이 또 뒤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좀 투심들 회복되는 그런 모양들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앞서 언급했지만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가 뭐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뭐 이래도 되나 그럴 정도여서 오늘 좀 투심도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K방산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최근 장에 뭐 AI 쪽도 괴로워하고 계시지만은 K방산 쪽도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잘 되고 전쟁이 멈추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는 약간 좀 그렇죠. 간밤에 유럽 증시에서도 방산주들의 조정이 좀 깊었습니다. 우크라 종전과 K방산 투자 전략 볼까요? 네,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한 30%씩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AI 버블론과 뭐 시장의 조정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됐고 사실 AI 쪽과 크게 관계는 없지만 이제 방산주들도 단기 조정이 이제 좀 강하게 진행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쪽에서
사실은 좀 일방적으로 종전안을 이제 설계를 딱 해가지고 그냥 우크라이나에다가 들이밀었죠. 러시아한테 너무 퍼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은 네.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냥 다 철수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거의 반협박조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강요를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당장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이제 땡스기빙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목요일 뭐 미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인데 네. 그 전에 뭔가 이제 좀 결론을 맺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뭐 유럽을 패싱하고 진짜 뭐 우크라이나 설득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얼마나 이제 협상이 좀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어쨌든 이게 저는 실적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다라고 보는데 투심에 뭐 이제 평화 모드가 또 그거죠. 조성이 좀 되고 네. 만약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이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노벨 평화상 얘기 막 나올 거고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들은 시장에서 이제 투심이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LIG 넥스원이나 뭐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기업들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서 수주가 끊기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 뭐 폴란드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제 인접해 있는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실상 러시아가 이렇게 정말 아무 명분 없는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2년, 3년째 정말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숨을 건 이제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이제 봐왔기 때문에 자주 국방에 대한 이제 부분들 그리고 이미 유럽은 뭐 유럽 연합 차원에서 국방비를 계속 좀 증액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번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과 합의를 했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계속 좀 늘어나고 우리나라 이제 K 방산 품목들의 이제 수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라는 건 이제 변함이 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조금 약화될 수는 있어도 중장기 차원에서 뭐 하나 에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은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제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관점으로는 충분히 계속 좀 관심권에 놔두실 필요가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다시 80만 원대까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올해 한 6월, 7월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예. 지금 조정을 좀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까지 타겟을 좀 놓고 저점 매수를 충분히 좀 해볼 수도 있을 그럴 만한 이제 위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0 깨지면 어떡할까요? 사실 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깨진다면. 자리부터 분할 매수가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6월, 7월, 8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저점이 지지가 좀 됐던 자리가 8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요 자리가 쉽게 깨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80만 원이 만약에 좀 깨지는 걸 이제 염두하시는 분들은 87만 원, 85만 원대에 이제 한 1차 매수 정도 해 놓으시고 만약에 주가가 이제 더 밀린다라고 하면 80만 원 아래에서 이제 추가 매수 해 가지고 뭐 중장기적으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보면 한 30에서 35%그 정도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정도 가격은 저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 뭐 사실 종전이 되는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이제 가장 좀 탄탄한 이제 실적 성장이 이제 좀 기대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저는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진짜 줍줍에 좀 기회가 도래를 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게다가 또 이번 주에 누리호 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사체 부분들도 함께 테마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쪽 네.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시총 1조, 2조짜리도 이벤트 터지면 10% 금방 맞습니다. 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방산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어떤 이제 수주로 인해서 좀 상승했던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올랐던 부분도 분명히 투심. 있기 때문에 또 종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단기적인 차익 매물은 좀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에 방산주를 신규로 접근하거나 또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두 가지의 걱정을 다 해소할 수가 있는 게 HD 현대 인프라 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종전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전 대장주죠. 실적 또한 네.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이제 매출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 우크라이나 내에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또 그리고 이제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가장 많이 투입이 되는 게 결국
굴착기잖아요. 근데 굴착기 우크라이나 현지 내 점유율 1등 기업이 HD현대인프라코어다 보니까 가장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들 중에서 실체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HD현대인프라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캐터필러가 가장 큰 수혜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HD현대인프라코어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지금 굴착기를 가장 많은 점유율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HD현대인프라코어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굴착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지금 4년 동안 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이제 압박으로 인해서 종전이나 휴전이 좀 잘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종전으로 인한 가장 강력한 모멘텀도 이어질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결국 이제 또 사우디와 중동 국가의 이제 흑표 전차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폴란드 2차 수주에 이어서 지금 이제 사우디와 중동 국가의 대규모 이제 방산 수출 그 안에서도 K2 흑표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 K2 흑표 전차에 또 그리고 중동 국가에 들어가는 K2ME 미들이스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국산화한 기업이 바로 HD 현대인프라코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방산 수주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고 또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종전하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해하시는 이제 방산을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HD현대인프라코어가 아주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방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조정이 나와줬을 때 나홀로 장중에 한 10%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종조 때문에 간 거예요. 맞습니다. 종조 때문에 올라갔고요. 여기다가 또 이제 수주가 나오면 또 수주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HD현대인프라코어가 종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방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또 이제 HD 현대건설기계와 HD인프라코어가 또 합병을 하잖아요. 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크라 재건주 관련한 것들 있지만은 변동성이 크지만 네. 항상 준호 매니저는 HD 현대인프라코어로 맞습니다. 좀 네. 가면 마음이 든든하다. 또 이 종전이 안 되더럴 땐 또 방산으로 또 맞습니다. 얼굴을 바꿔 껴가지고 좀 버티기 맞아요. 전략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바이오주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라인들 보면 신테카 바이오가 압도적이네요. 거래량이 프리마켓에서요. 물론 이제 5,000원, 5,100원 가격대이긴 하지만은 130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지금 1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티나 리뷰를 좀 해주시면서 어제 있었던 이 삼바와 에피스 홀딩스 그 이야기도 좀 한 번 네. 더 다시 한번 짚고 가죠. 네. 신테카 바이오는 보니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단백질 결합 분석 LLM 기술을 이제 국제 저널에 게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거의 네. 비슷한 결이죠. 네. 신약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제 AI가 이제 접목되어 있는 기업이 신테카 바이오잖아요. 오히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제 프로티나 같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오늘 주목받을 수 있겠죠. 뭐 간밤에 이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좀 불식이 좀 됐고 AI 칩 이제 ASIC 반도체에 대한 이제 관심도 워낙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이제 뛰어든 기업들이 주목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티나는 단백질 이제 상호작용, 이제 PPI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PPI 패스파인더와 같은 이제 이런 플랫폼, PPI 패스파인더는 제가 바이오 마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암은 어쨌든 무조건 조기 진단하는 게 치료를 하는 최상의 이제 옵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이제 PPI 이제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PI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이건 항체 스크리닝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암에 표적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한 10,000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그 10,000가지 중에 어떤 특정 적응증에 가장 효과적인 후보 물질이 뭔지를 이제 도출해 내려면 연구원들이 일일이 예전에는 동물 실험도 해보고 생쥐한테 약도 그쵸. 넣어보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5년 지나가 버려요. 네. 근데 그걸 AI가 대신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가장 적합한 후보 물질들을 발굴해서 신약 개발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에는 가장 좀 중요한 게 또 비용의 측면이잖아요.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바로 PPI 이제 랜드스케이프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요 두 가지를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이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거의 뭐 5배, 6배 가까이 지금 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이제 받고 있고, 지금 또 프로티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억대 이상의 이제 어떤 국채 과제도 같이 이제 삼성 에피스 어제 또 삼성 에피스 네. 홀딩스도 상장됐잖아요.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는 게 선정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또 프로티나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네. 주가가 네. 거의 우리 시장에 좀 블랙홀 역할을 해버리면서 네.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주가도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건 여러분들의 오해예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부진한 게 아니라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하기 전에 종가가 12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근데 어제 종가가 거의 180만 원 정도였으니까 주당 지금 6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은 하락한 걸로 나오니까 떨어졌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이게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거래가 재개되니까 호가 접수를 해가지고 시초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미 60만 원이 뜬 가격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시총을 합산해 보면 시총이 인적 분할 전과 비교했을 때 10조 원 이상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주가는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시초가가 이미 60만 원 뛰어서 형성돼서 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뭐 한 1, 2% 정도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하락 마감한 거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이제 짚어드린 대로 향후에 이제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뭐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80조에서 100조 원 이상대의 가치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어저께 급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한가까지 곤두박칠 일이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어제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에피스 홀딩스는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 부문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성과를 뭔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일례로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이번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700억이 넘었었죠. 예. 엑스코프리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미국 FDA의 품목 허가까지 받고 미국에서 연간 이제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이제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그 회사 시총이 10조예요. 근데 어저께 에피스 홀딩스가 분할해가지고 재상장되기 직전 가격 60만 원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거의 30조 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분할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에피스 홀딩스는 좀 고평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11조 원대 초반까지 이제 수렴이 된 거는 어찌 보면 적정 가치를 좀 찾아간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스 홀딩스는 기업 가치를 이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DC 분야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이쪽 분야에서 신약 개발의 성과를 분명히 좀 보여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에피스 홀딩스는 주가가 표면적으로 봤을 땐 또 급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적정 가치가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맞는지 그걸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피스 홀딩스는 단기적으로 한 10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 이제 가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의 뭐 100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까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어저께 호된 신고식을 좀 치렀고 이제 신약 개발과 또 ADC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면 뭐 시가총액은 한 15조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 이야기를 짧게 요약을 하면 인적 분할 하기 전에 원래 옛날 삼바의 시가총액이 한 90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분할 상장을 하고 지금 보니까 삼바가 83조, 어제 폭락한 에피스가 10조, 합치면 93조. 네.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었던 분들은 손해는 솔직히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두 개를 90조짜리를 93조가 됐으니까 미세한 정도이기도 하고요. 어제가 첫날이고 이제 본격적인 판은 오늘부터 네.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에피스 홀딩스가 쭉 이제 뺐으니까 몸집을.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삼바와 에피스 홀딩스의 라인들을 새로운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전기 이야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호 네. 매니저. 요즘에 삼성 전기가 맞습니다. 한참 외면 받을 때 저희 일반에서 육각형 기업, 맞아요. 육각형 기업 하던 게 추억으로 가고 네. 이제는 뭐 그냥 가요. FCBGA 관련해서 그리고 네. 또 MACC 관련해서 지금 공장이 좀 풀가동으로 들어가고 풀가동이랍니다. 있다라고 네. 하고 또 결국 이제 MACC와 또 이제 FCBGA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기의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유리기판까지 사실 AI 시대에 모두가 다 지금 최대 수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품목 자체가 지금 이제 AI 시대의 가장 핵심 수혜 기업으로 조금 뒤늦게 반응을 하면서 네. 우리가 매우 육각형 늦게. 기업이라고 정말 강하게
때 말했을 때도 삼성전기가 꿈쩍도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시장과 무관하게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 프리에서도 4~5%대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뭐 FC BGA 이제 공급량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MACC도 좀 데이터 센터에 투입이 되면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가 예전에는 이제 전장이나 모바일 쪽으로만 들어갔다면 지금 데이터 센터의 MACC의 어떤 공급량도 출하량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향후에 지금 삼성전자와 그리고 테슬라 간의 어떤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결국에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도 삼성전기가 또 채택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 지금 현재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 트럭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기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이 곧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LG노텍과 삼성전기가 또 이제 테슬라 향 로보틱스 사업에도 투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또 SKC와 이제 가장 이제 양산 시기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도 전기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지금 양산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그 양산이 시작되면은 또 삼성전기에 또 다시 한번 재평가가 또 필요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C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FC BGA까지 공장에 지금 풀가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2026년도의 어떤 매출 성장도 담보가 되어 있는 시점이라서 AI 관련된 거품론에 살짝 쉬어가긴 했지만요. AI 거품론이 또 불식됐을 때는 또 가장 강력하게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다 보고 있어서 지금도 저는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 얘기도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는 이제 레이더, 아이다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일론 머스크는 온리 비전이랍니다. 자기는 그냥 온리 눈, 온리 카메라만 쓴다고 뭐 속내를 알 수 없는데 어쨌거나 뭐 온리 비전이라고 하면 LG노텍 아니면 삼성전기일 텐데. 카메라 모듈에다 이제 AI가 접목되면서 사람도 우리가 눈으로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람 눈과 똑같은 카메라 모듈로 하겠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눈이랍니다. 그냥. 그리고 대량 양산으로 갔을 때는 이게 프로토타입 시제품은 라이다와 레이더 우리가 최근에 웨이모에 지금 이제 그 택시를 본다고 했을 때는 막 덕지덕지 차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 승용차랑 똑같은 크기인데 높이는 거의 버스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량 양산으로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미 있는 차를 그렇게 라이다와 레이더를 덕지덕지 붙인다고 했을 때는 차량 가격이 1억이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게 대량 양산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카메라 모듈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차량의 미관상에 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AI가 접목되면서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뭐 안개가 끼거나 뭐 우천시에는 우리도 서행을 하잖아요.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고 안개가 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달리듯이 똑같이 AI가 접목된 카메라 모듈도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식이 대량 양산할 수 있고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다만 이제 대량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제로 결승전까지 결국 완전 자율주행을 통과할 수 있는 기업은 결국 테슬라라는 점에서 결국 자율주행도 똑같은 방식으로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똑같은 방식으로 카메라 모듈이 계속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을 때 또 수혜가 삼성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율주행 투자하실 때 어쨌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그냥 비전, 온리 비전, 눈만 카메라만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앞서서 일발에 대한 힌트는 우리한테 살짝 줬거든요. 오늘의 일발 어디로 갈까요? 오늘 일발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AD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에이직 반도체, 그다음에 또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소부장 종목들과 또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에서 철저히 좀 배제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좀 파운드리 쪽 이슈 또 선단 공정에 대한 이슈와 좀 강하게 좀 연결되는 이제 경향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또 AI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역량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후진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리벨리온이라든지 퓨리오스 AI와 같은 기업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GPU 지금 26만 개를 진짜 최종적으로 다 도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젠슨항 CEO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만 개 이제 도입을 해와서 사실상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반도체 칩 설계 또 우리도 자체적인 어떤 AI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분명히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이 거의 지금 우리나라 AI 반도체 설계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리벨리온과 가장 좀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AD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리벨리온은 최근에 시리즈 C 투자에 삼성전자가 이제 대규모 투자에 이제 참여를 하기도 했고 ARM과 리벨리온, AD 테크놀로지가 공동으로 지금 에이직 반도체 설계를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칩이 가장 좀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 가장 먼저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AD 테크놀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AD 테크놀로지는 과거에는 TSMC의 이제 핵심적인 또 디자인 하우스 벤더 기업이었고 이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선단 공정, 특히 이제 3나노, 5나노 공정, 특히 최근에는 또 2나노 공정까지 수주를 지금 해가지고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아까 우리 준호 매니저 설명해 줬던 것처럼 AI5 칩, AI 이제 6 칩에 대한 본격적인 설계와 대량 생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화성 일대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디자인 하우스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은 AD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와 향후에 삼성 파운드리 간의 협력이 더 공고화되고 나중에 이제 또 테일러시에서 직접적인 이제 파운드리 2공장이 가동이 됐을 때 그때도 상당히 좀 많은 저는 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업이 AD 테크놀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 가치가 너무나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도 한 123억 정도 규모의 AI 반도체 또 설계 주문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가 여러분 에이직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문형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또 123억 원 규모의 수주를 또 따내기도 했어요. 최근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실적 성장이 좀 이어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반도체 일반 뭐 이런 완성 반도체 기업이나 장비 기업들은 우리가 캐파 얘기하잖아요. 네. 생산 능력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디자인 하우스 이제 또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능력을 대변하는 게 엔지니어의 이제 인력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600명, 지금 현재도 우리 국내의 모든 이제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 설계 인력들을 다 통틀어서 모든 기업들을 다 비교를 해봐도 가장 많은 이제 설계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에 2026년까지 이 숫자를 1000명 규모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1000명이요? 네. 인력을 지금 600명에서 1년 만에 400명을 더 봉황한다라는 건 그만큼 일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인 에이직 반도체 이제 시대가 도래를 하면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재평가가 분명히 좀 진행이 좀 된다. 실적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끊임없는 이제 수주를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와 테슬라의 어떤 협력 그리고 간밤에 또 구글의 이제 TPU 칩 요게 이제 정말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GPU, CPU는 말 그대로 범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저기 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또 설계자들,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지금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전력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직 반도체는 어떤 특정 워크로드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칩을 설계를 해서 그게 이제 전력 소모량을 이제 가장 좀 큰 폭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드시 이제 이 에이직 반도체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뭐 그때 좀 강점이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AD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이제 22,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면 어제 종가 근처 뭐 22,000원, 23,000원 그 정도 부근에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28,000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한 2만 원 정도를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 일발 모두 칩 관련한 또 연구한 주들입니다. 방금 전에 영민 매니저는 AD 테크놀로지, 필요사 AI와도 또 함께 했다는 것들 함께 체크를 하시고요. 앞서서 우리 준호 매니저는 리노공업, 리노핀의 리노공업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장비.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